불교계 첫 호스피스 전문병원,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하나의 생명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능행 스님의 순수한 꿈이 15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15,000 기부자의 헌신과 사랑으로 쌓아올린 치유의 보금자리. 오랫동안 기다려왔기에 더욱 특별했던 기쁨의 향연.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성황리에 치러진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개원축제. 그 아름다운 3일간의 기록을 담았다. 경남 올주 간월산 자락에 둥지를 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전날 비가 왔던 탓에 조용하던 병원 앞마당이 손님 맞이 준비로 아침부터 들썩인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꽃끝을 자극하는 부침개 냄새가 영락없는 잔치집 분위기다. 이거 몇 인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1,000분요. 선생님 자원봉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요, 9년째요. 9년째. 어떠세요? 이렇게 3번 자원봉사 하시니까? 즐거워요. 개원 행사 첫날 오후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치유법회가 열렸다.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의 법문은 행복 여행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심을까?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세계적인 불교 선화의 대가 수안 큰 스님도 개원 행사에 동참했다. 선화 108점을 흔쾌히 내어준 스님은 수익금 전액을 병원에 기부했다. 수안 스님의 선서화. 출가 이후 60년간 다져온 수행의 세계가 오롯이 담겨있다. 삶에 대한 따뜻한 위안이 고스란히 담긴 수안 스님의 작품은 정토마을의 새로운 희망이자 감사의 씨앗이 되어주었다. 정토마을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능행 스님의 기도로 시작됐다. 1993년 불교계 최초로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한 능행 스님은 2000년 정토마을을 세운 지 15년 만에 완화 전문 의료병원인 자재요양병원을 개원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다. 개원 행사 첫날 오후 6시 정소연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한 탓에 병원 로비가 음악회 무대가 되었다. 연주를 통해 자재요양병원 환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시간. 환우들에겐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더 소중한 하루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능행스님. 어느새 눈빛으로 표정으로 환자의 마음을 읽는다. 어느새 병원 로비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 몸의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다들 기뻐해 주시고 같이 음악을 느껴주시고 행복한 에너지를 많이 전달받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병원 로비에 와서 오히려 환우들과 많은 가족들과 봉사자들하고 또 가까이에서 같이 음악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서해를 사경 수행의 경지로 이끈 허유지 선생의 사경법회가 열렸다. 부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경은 공덕을 쌓는 신행이다. 지금 제가 이 항암증이 나오니까 이 팔이 지금 정상인 팔이 아니라 노니까 힘들어요. 건강할 때 하는 마음하고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지는데 많이 좀 숙연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할 때 한 번 더 써보려고 그러니까 해보니 정말 좋은 체험입니다.
자기 마음도 깨끗이 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심리 치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경전을 정성으로 하는 거니까 환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죠. 사경하는 공덕은 어느 경전에든지 다 나와 있어요. 수행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한자 붓굿을 모아서 쓰고 이게 수행인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사경을 하고. 자제 요양병원에서는 굽고 찌고 뒤집는 것도 수행이다. 만개의 바루라는 뜻의 만발공약. 차별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눈다.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곳곳에서 부지런히 움직일 때 의사 간호사들은 병원을 찾은 대중들을 위해 무료 건강진단 서비스를 한다. 한쪽에서는 자선바자회가, 한쪽에서는 차 시연을 겸한 작은 장터가 열렸다. 수익금은 모두 자제 요양병원에 전액 기부됐다. 오래 산다는 전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도신 스님의 건강 100세 특강도 마련됐다. 살아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탐진치가 한의학에서는 조화가 깨진 상태, 즉 병이라고 한다면 온화한 몸짓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는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상태, 즉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스님은 말씀하신다. 이러한 뇌외가 합해갖고 합병이 생겨서 이렇게 불교와 한의학의 공통 분모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둘째 날 오후, 특별한 공연이 대중의 시선을 끌었다. 춤동작 치유 퍼포먼스 누락나비의 기도. 진도 팽목항의 한다름에 달려가 아픔을 나누고 온 능행 스님과 정토마을 가족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크고 작은 행사가 여법하게 치러지던 그 시각,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원식 준비도 착착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슴이 좀 벅차고 좀 보람도 많이 느껴지고 또 스님께서 후원자들과의 약속을 원만하게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님을 모시고 병원을 짓는 과정에 같이 한 사람으로서 동참했다는 데서 아주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남달랐어요. 언양에 살고 이러니까 한층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모임이 정념회거든요. 정념회가 이 병원 짓기 전부터 교육관 지을 때 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그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해갖고 이제까지 했는데 교육관도 짓고 병원도 다 짓고 하니까 너무 보람이 되고요. 우리 능행 스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고 병원만 치다봐도 좋고 그래요. 죽음을 앞둔 환우들을 보살피기 위해선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들의 힘이 필요하다. 마하보디센터는 수행으로 영적 돌봄을 익히고 종교, 문화 이념을 초월해 임상 전문인, 임종을 돌보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능행 스님은 자제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먼저 호스피스 교육을 위한 마하보디센터를 개원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자제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과 승가 병동 등 108병상 규모로 양 한방 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을 갖췄다. 돈을 내지 않고도 정성 어린 식사를 할 수 있고 무료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고 해야 될까요? 저의 작은 이 힘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데 작은 씨앗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뿌듯합니다. 해질 무렵에 열린 야단음악회에는 그간의 수고와 노고를 마다않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정토마을 식구들이 무대에 올랐다. 자제요양병원 15년의 서원, 그 회향의 기쁨으로 정토마을 가족들의 몸이 날개를 단 듯 가볍다. 전야제의 흥분과 열기는
푸른밤을 수놓은 국악연주로 가슴 벅찬 감동이 되어 전해졌다. 그렇게 둘째 날의 밤이 깊어갔다. 드디어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식이 진행됐다. 자제요양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한마음이 되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누구든 이곳에서 상고보리 하화 중생을 완성하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약사열의 부처님의 공덕으로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서원했다. 본격적인 개원식을 앞두고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준 전국 방방곡곡 귀한 인연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극한 신심으로 이루어낸 담비와 같은 행사에 교계의 어른인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걸음했다. 제가 이거 하나 채워드릴게요, 염주. 예. 감사합니다. 예. 호스피스에 남다른 인연이 있는 탤런트 김혜옥 씨는 이미 소문난 정토마을 홍보대사다. 제 동생이 먼저 보냈어요. 제 동생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제가 자처를 했습니다. 홍보대사 하고 싶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피와 땀이시죠, 능행 스님의.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또 죄송하고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앞으로 더 오늘의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저 열심히 좀 뛰겠습니다. 사부대 중 3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자제요양병원 개원법회가 여법하게 진행됐다. 현판식에 이어 테이프 커팅까지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감동적이고도 눈물겨운 순간이다. 1988년 현재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 이사장이신 능행 스님이 불교 봉사단체 자비회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를 설립하고 2005년 11월 지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 자락에 9천여 평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일 상양대부패를 봉행하고 2013년 7월 4일 병원 건축을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9일 첫 진료를 시작하여 2014년 6월 15일 오늘 개원대부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후원하여 주신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 지역주민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병원 건립을 적극 지지해 주신 교계의 큰 스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손잡아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제병원 불사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로움 앞에 감사의 절을 사부대중들께 올립니다. 네, 여러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한데요. 능행 스님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편히 임종을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짓겠다는 원대한 소원을 세우고 공심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실천해온 보살행에 큰 치하의 말씀을 전하며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신심을 더하신 전국의 불자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포금수적하고 산은 짐승가족들을 안아드리고 수마오 해군하니 물은 고기와 거의떼들을 어루만져 주니 1월 거기서 하고
해와 달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니 결과 자연성이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바로 그 행동을 여기 능행스님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은 격려사가 아니고 경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격려사를 해주신 이러한 병원 불사가 우리 각 교구본사마다 이루어져서 부처님의 생로병사의 해결하는 근원에 있어서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이번 자제 요양병 교원은 앞으로 임종을 앞둔 불자들과 일반인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능행스님은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 제가 한 15, 16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분이 이 시대에 관세음보살의 분신으로서 보살의 화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능행스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하고 능행스님만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참 병원 기금을 모집할 때에 1억 원이 들어왔어요. 익명으로. 너무나 기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익명으로 입금된 돈이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그 입금이 잘못된 돈이라서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결국 위대한 이 병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존경스럽고요. 또 앞으로 만나게 되는 스님이 담당하시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한 약속 계속 지켜놔 주시길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무근 신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자제요양병원의 개원은 지난 1999년 동학사 입구에서 시작한 단돈 50원의 모금을 씨앗으로 하여 모금을 위해 달나라 3번쯤은 왕복하셨다는 능행 스님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기암, 불치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애쓰시는 정토사관 자제회 능행 스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위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말기암 환자, 난치병 환자들을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벅차서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이란 정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능행스님의 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정토마을의 자제요양병원이 치료 중심이 아니라 완화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정말 위로받고 일상을 찾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3년 전에 기공식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멋진 모습으로 완공된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제 이 자제병원 개원으로 인해서 많은 학술적인 발전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함께 또 우리 불교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원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고요한 물결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노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여러분들 안에는 아름다운 샘물도 있지만은 물이 깨끗해야만 찾아오는 백조, 즉 부처 불성 주인공이라고 하는 백조가 늘 그 샘가에 같이 있습니다. 큰본 마음에 병이 없다는 것, 능행 스님이 자비스러운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생사 없는 병이 없는 그 자리를 희망으로 삼고 죽음 없는 삶을 사소서.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권고를 해주신 같은 비구니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 불교계에 이런 요양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고, 저 한 사람부터라도 후원을 하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와서 보니까 더 그렇게 신심이 북돋아지고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스님들이나 또 불자님들께서도 이 자제요양병원이 그냥 능행 스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우리의 병원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 불사에 다 원력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 좀 필요하다면은 좀 좋은 일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평화롭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거를 충분히 수용해서 받아들이는지 이런 데 대한 어려가 완화 어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완화 어려 병원이고 그런 환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죽음에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 그 목적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편안하게 가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같은 환자들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항상 스님들과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 스님들, 선생님들, 간호사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웰빙이 있어야 한다. 그 진정한 웰빙이 물질 문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어떤 게 진정한 웰빙이고 그 웰빙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이 세계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즐거운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죽음의 지점까지 이어져 갈 때 그 지점에서 웰 다행이 가능한 거지. 그 웰빙을 모르는데 어떻게 웰 다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 웰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화두가 아닐까 싶고요. 평생 알아가다 끝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물어서 찾아가야 하는, 찾아내야 하는 어떤 보물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참 병원 기금을 모집할 때에 1억 원이 들어왔어요. 익명으로. 너무나 기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익명으로 입금된 돈이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그 입금이 잘못된 돈이라서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결국 위대한 이 병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존경스럽고요. 또 앞으로 만나게 되는 스님이 담당하시는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한 약속 계속 지켜놔 주시길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무근 신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자제요양병원의 개원은 지난 1999년 동학사 입구에서 시작한 단돈 50원의 모금을 씨앗으로 하여 모금을 위해 달나라 3번쯤은 왕복하셨다는 능행 스님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기암, 불치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애쓰시는 정토사관 자제회 능행 스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말기암 환자, 난치병 환자들을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벅차서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이란 정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능행 스님의 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 정토 마을의 자제요양병원이 치료 중심이 아니라 완화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정말 위로받고 일상을 찾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3년 전에 기공식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멋진 모습으로 완공된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제 이 자제병원 개원으로 인해서 많은 학술적인 발전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함께 또 우리 불교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원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고요한 물결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노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여러분들 안에는 아름다운 샘물도 있지만은 물이 깨끗해야만 찾아오는 백조, 즉 부처 불성 주인공이라고 하는 백조가 늘 그 샘가에 같이 있습니다. 근본 마음에 병이 없다는 것, 능행 스님이 자비스러운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생사 없는 병이 없는 그 자리를 희망으로 삼고 죽음 없는 삶을 사소서.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번본을 해주신 같은 비구니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 불교계에 이런 요양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고, 저 한 사람부터라도 후원을 하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와서 보니까 더 그렇게 신심이 북돋아지고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스님들이나 또 불자님들께서도 이 자제요양병원이
그냥 능행 스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우리의 병원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이 불사에 다 원력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좀 필요하다면은 좀 좋은 일을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평화롭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거를 충분히 수용해서 받아들이는지 이런 데 대한 의료가 완화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완화 의료 병원이고 그런 환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죽음에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 그 목적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편안하게 가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같은 환자들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항상 스님들과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 스님들, 선생님들, 간호사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웰빙이 있어야 한다. 그 진정한 웰빙이 물질 문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어떤 게 진정한 웰빙이고 그 웰빙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이 세계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즐거운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죽음의 지점까지 이어져 갈 때 그 지점에서 웰다잉이 가능한 거지. 그 웰빙을 모르는데 어떻게 웰다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한 그 웰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화두가 아닐까 싶고요. 평생 알아가다 끝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물어서 찾아가야 하는, 찾아내야 하는 어떤 보물 같은 거인 것 같아요.